단어는 조건부 확률이고요. 제목만 빨리 보면 이 조건부 확률 다음에 이제 곱셈정리 나오고 그리고 독립 종속 얘기 나오고 독립 시행의 확률까지 나옵니다. 다지 이게 그렇죠. 여기 네 가지가 이 단원에 나오는 내용인데 조건부 확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확률이 아니라 조건이 달려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 살펴보시면 우리 기호로 이렇게 썼습니다. P, B, 바 A. 그죠? 얘가 뭐였냐면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게 조건부 확률이었는데 아주 직관적으로 저 조건부 확률을 고려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제비뽑기 하는 거. 제비뽑기 하는 거 순서대로. 그래서 아까처럼 당첨 제비가 3개 있고 당첨 안 되는 제비가 7개 있다고 쳤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 얼마였다고? A라는 사건을 1번 당첨이라고 생각해 보면 PA는 10분의 3 이렇게 생겼어요. 뽑아서 가져갈 거야. 다시 안 넣고. B라는 사건이 2번 사람이 당첨될 확률인데 뭘 알고 싶은 거냐면 A가 당첨됐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됐다고 쳤을 때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 9분의 2. 얼마냐면 9분의 2. 왜냐면 하나 빠져나왔으니까. 그죠? 얘가 바로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다. 였습니다. 그죠?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고 그렇다고 쳤을 때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거 말고 또 여러분이 많이 보는 게 뭐가 있냐면 표 그려져 있는 거. 그죠? 뭐 어디 있냐? 옆에 유제 1번 같은 거. 유제 1번 옆에 보시면 이렇게 표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얘도 보면 3학년 중에 한 명이 B를 선택한 학생이었을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도 조건부 확률이 아주 대표적인 모양새다인데 그래서 이 P, B, 바 A 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얘처럼 보자마자 바로 딱 알 수 있는 거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P, A분의 P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습니다. 뭐라고? 담배를 넣었어서 그래. 아니에요. 다 알아. 나 뭐 있는지 다 알아. 피면 저 죽어요. PA분의 PA 교비. 요게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얘는 굳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 없지만 좀 전에 이야기했던 표 같은 거 있죠. 옆에 뭐 보고 할까요? 이렇게 생긴 표의 경우엔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B를 선택한 학생이었을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거든. 그러니까 물어보고 있는 건 여학생일 확률이긴 해요. 근데 조건으로 누가 달렸다? 과목 B를 선택한 거다. 그 얘기라고. 그지? 그래서 이 말을 식으로 써보자면 이렇게 생겼고 그럼 요 식에 해당하는 건 분모에 누가 들어가는 거다? PB가 들어가는 거다. 분자에 누가 들어가는 거다? B 과목을 선택한 여학생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PB는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전체가 181명이고 그 중에 PB가 120명이다. 그죠?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기를 181분의 120 얘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분자는 전체가 181명인데 B를 선택한 여학생이니까 50명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181이 약분이 될 거니까 사실상 120분의 50을 찾으세요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12분의 5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네. 12분의 5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조건부 확률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공식에서 요 공식에서 파생된 게 누구냐 하면 분모에 있는 PA를 저쪽으로 던지는 거야. 그러면 PA 교 B가 누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PA에다가 PB 바 A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났고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 둘을 곱해서 찾겠다 그런 이야기야. 약간 졸린 것 같은데? 자지마 분필 읽을 거야.
다시 해볼까? 인물 줄까? 그래서 다시 이거 와가지고 여기서 제비뽑기 하는 거 1번 당첨, 2번 당첨 사건을 A, B라고 했을 때 P, A, 교, B 얘를 어떻게 찾을 거다? 곱셈 정리에 의하자면 A가 일어났고 그리고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거 가지고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PA는 10분의 3이고 PB는 9분의 2니까 둘이 곱해서 답을 찾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당연히 그 확률의 기본 정의 가지고도 풀 수 있어요. 기본 정의는 뭐일 거냐면 2명 1번, 2번 두 번 다 당첨이란 이야기니까 전체 경우는 2명이 제비를 뽑는 거고 그랬을 때 위에 내가 원하는 경우는 뭐냐면 둘 다 당첨이 되는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조합이 아니라 순열이에요. 그래서 정의대로 풀자면 분모는 10개 중에 2개 순서대로 뽑을 건데 당첨 제비 3개 중에 순서대로 2개가 나오는 경우거든. 그죠? 그래서 분모가 10 곱하기 9고 분자가 3 곱하기 2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건 기본 정의 가지고 푼 거고 이건 확률의 곱셈 정의 가지고 푼 거라고요. 이거나 이거나 둘이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약간 문제가 복잡해지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좀 해서 풀긴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이쿠 확률의 곱셈 정리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됐고 뒤에 넘어가서 독립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독립의 정의 자체는 원래 뭐였냐면 독립이라는 것도 혼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것의 정의는 원래 뭐였냐면 그냥 B가 혼자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같으면 우린 독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성립하면 독립인 거고 얘가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이다. 이렇게 해결하고 치울 건데 이것도 판단하기가 약간 불편하다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이 독립이냐 아니냐를 헷갈려들 하는데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이렇게 생겼고 뭐 사건 A를 홀수? 사건 B는 소수? 사건 C는 3의 배수?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독립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하는 거라고 이거랑 이거랑 둘이 같은지를 가지고 원래는 판단하는 거라고요. 근데 귀찮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A랑 B를 먼저 비교를 해보면 A랑 B가 독립이라면 그냥 PA랑 PA 바 B랑 둘이 같으면 되는데 이건 얼마냐면 6분의 3이에요. 6개 중에 3개니까. 근데 이건 누구냐면 계산을 해보면 누구다? B 중에 A 교 B 찾으세요거든요. B 중에 A 교 B 그러면 3하고 5하고 2개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얘는 아까 6분의 3이었으니까 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A랑 B는 종속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그죠? A하고 C는요. A하고 C도 이거 보면 되겠지. PA는 아까 말한 것처럼 6분의 3이에요. PA 바 C는 C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거. C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A와 C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3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같은 값이네. 그죠? 그러니까 A하고 C는 서로 독립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판단할 건데 결국에는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나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의는 이거이긴 하지만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할 땐 저걸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누굴 쓰냐면 이걸 쓴다는 거야. 원래 곱이라는 건 곱사건의 확률이라는 건 A가 일어났고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할 건데 만약에 A랑 B가 독립이면
이건 P, B랑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P, B바 A나 P, B나. 그래서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PA 교 B가 PA랑 그냥 PB의 곱과 같더라 그런 이야기고 이게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PA랑 PC를 PA랑 PC랑 둘이 곱해서 PA 교 C, PA 교 C는 얘랑 얘랑 둘이 교집합이니까 3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6분의 1 될 거잖아요. 이거 둘이 곱해서 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둘이 곱하니까 얘가 되네, 그죠? 그러니까 A와 C가 서로 독립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립이냐 아니냐는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보자마자 알 수 없는 경우에 계산을 통해서 독립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다라는 거예요. 교집합의 확률이랑 원래 확률 둘이 곱해서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야. 같으면 독립, 다르면 종속.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지만 이게 초반에는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배반하고 독립하고 두 개가 약간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거를 무슨 책에서는 뭐 보자마자 알 수 있으면 배반이고 계산해야 되면 독립이고 이러는데 그건 쌉소리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야. 둘이 전혀 다른 선상에 있는 얘기거든요. 배반 사건이란 건 뭐였다고? 그거 없어. 어. 동시에 일어나면 안 돼요. 배반이라는 건 곱사건이 빵인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독립인 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네가 일어나든 말든 내가 일어날 확률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B 혼자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둘이 똑같다는 거야. 그게 독립이거든. 그러니까 거꾸로 만약에 A 사건이랑 B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얘네 둘은 종속이어야 돼요. 종속일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둘이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건 A가 일어나 버리면 B는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나 서로 연관 지을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둘을 헷갈리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갑자기 생각났어. 준수야. 김준수. 김준수. 이항분포가 뭐라고? 확률이 P인 것은 n번 독립시행했을 때 사건 발생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가지고 확률. 점점 좋아지고 있죠?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된 독립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사건 발생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 통계할 때 할 겁니다. 어쨌든.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약간 내가 왜 시켰냐면 이거 이항분포랑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지. 김준수야.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이항분포에서 확률 질량 함수가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보시면 독립시행이라는 건 그냥 여러 번 시행할 건데 걔네들이 독립이다 그런 소리고 독립시행의 확률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번의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P인 거야. 이거 이항분포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되어 있다고요. 그랬을 때 N번 반복할 거래. 비슷하게 생겼죠?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이래. 우리는 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면 이항분포 그랬는데 그 확률 자체를 이렇게 생겼다고 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가 바로 독립시행 확률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쨌든 생긴 꼬라지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손 쓸 거 그랬나? 한 번의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P이고 시행 횟수는 N번. 사건 발생 횟수가 R번이라고 쳤을 때 그때의 확률 뭐가 될 거냐면 N번 중에 R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R번, 일어나지 않기를 N-R번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약간 이항분포하고도 비슷한 건데 그 이항분포의 일반항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한 번의 시행에서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얘가 n번 있다는 거야.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것을 n번 반복했을 때 그 중에 r번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얘가 r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일반항 구하면 어떻게 생겼다? n개의 괄호 중에 r개를 골라서 p가 r개 나오는 거고 나머지 1-p가 나오는 거더라. 이런 이야기였다고요. 이거 이항 분포하는 거랑 아니 이항 정리 일반항 구하는 거랑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독립 시행을 여러 번 하는 거야. 그때 이런 거 한다고요. 주사위를 여러 번 던져. 뭐 또 뭐 동전을 여러 번 던져. 아니면 똑같이 생긴 거에서 제비뽑기를 여러 번 해. 뭐 이런 것들 할 때 써먹는 거다라는 거예요. 유제 6번 봅니다.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임의로 하나를 꺼내서 확인하고 나서 다시 넣을 거래요. 다시 넣을 거니까 복원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각각의 시행이 다 독립일 거다라는 거야.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이 나왔냐 검은 공이 나왔냐에 따라서 두 번째 공에서 뭐 나오는 게 달라지진 않을 테니까 서로 다 독립이다 그 얘기라고. 하지마! 그래서 이 시행을 반복해서 처음으로 흰 공을 연속으로 3번 꺼내거나 시행 횟수가 8이 되면 멈출 건데 3 이상 8 이하 자연수에 대해서 n번 시행한 후에 멈출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입니다. 그래서 P4하고 P7인데 P4부터 구해보면 P4라는 건 4번 시행하고 나서 멈춘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시행을 멈출 수 있는 건 흰 공을 연속으로 3번 꺼내든지 아니면 횟수가 8번이 된 건데 4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맨 앞에 검은색 나왔고 그 다음에 흰색 나와서 끝났다는 거야. 그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경우로 따지면 검은색, 흰색 이렇게 생긴 게 다기 때문에 이건 독립시행의 확률 같은 게 아니야. 각각의 시행에 어떤 색이 나와야 되는지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확률은 얼마다?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네. 그럼 P7은 7번 시행하고 멈춘 건데 역시나 시행 횟수가 8이 돼서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 흰색이 3번 연달아 나왔으니까 멈췄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마지막 3번이 흰색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요 앞은 검은색이 와야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흰색이었으면 여기서 끝났을 거니까. 그지? 그럼 이 앞에는 사실은 아무거나 와도 되죠. 흰만 아니면.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이것만 빼면 되죠. 그럼 요거 가지고 계산해 보면 맨 앞에는 확률로 따지면 여기서 흰색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여기서 흰색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 잠깐만. 미쳤나봐. 그지? 5분의 3, 5분의 3의 세제곱. 그러네. 여기도 5분의 3, 여기도 5분의 3, 여기도 5분의 3. 인 걸 빼는 거니까. 1에서 5분의 3의 세제곱을 빼는 거. 이게 세 번째 시행까지의 확률이고. 그 다음 네 번째 시행에선 5분의 2가 나와야 돼.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생긴 게 와야죠. 얘는 몇 번 일어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뭐 NCR이 안 붙는 거야. 그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7번 시행할 건데 흰색이 3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7C3에
5분의 3 세제곱, 5분의 2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텐데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몇 번 정도가 아니라 어느 순서에는 누가 나와야 되는지 정해졌으니까 그냥 곱의 법칙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계산해 주세요. 시라야. 네. 레벨 1은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레벨 2 가겠습니다. 예, 준수야. 했겠지. 쟤 준수라고. 준수 괴롭히지 마. 왜요? 쌤 저희 뭐 괴롭힐- 드라마 찍니?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안 돼. 말 개심해. 3번. x가 1, 2, 3, 4. x에서 x로의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한 함수 f에 대해서 f1이 3보다 클 때 둘이 더한 게 4의 확률. 그럼 이거 얘가 조건인 거잖아. 그죠? 여기가 조건인 거고 얘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럼 일단 뭐부터 구해야 될 거냐면 이 확률을 먼저 구해야죠. F1이 F3보다 클 확률.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A라고 보고 이 사건을 B라고 보면 물어보고 있는 건 P, B이긴 해. 근데 A라는 조건이 달려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해보면 P, B, 교, A, E 이거 분모에 P, A가 들어간 거잖아. 이렇게. 머리 어떻게 안 되니? 약간 아니 그 무슨 조선시대 처형장에서 넌 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게 멈춰 있어요. 너 지금 널 깨울 수가 없다 지금. 스스로 뺨을 치세요. 분필 먹을래? 뭐예요 이거? 몰라? 아 무슨 영화. 몰라.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얘랑 얘를 구할 건데 어차피 이거도 분모가 전체일 거고 얘도 분모가 전체일 거라서 P라고 썼지만 그냥 경우의 수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조건부 확률은 그냥 경우의 수 가지고 찾는다고요. 그래서 NA라는 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1, 2, 3, 4가 1, 2, 3, 4 아무 데로나 가도 돼. 1대1 뭐 이런 거 아니라고요. 겹쳐도 상관없는 거잖아. 네. 그럼 얘부터 생각해보면 얘네 둘이 먼저 나눠 갖는 경우 생각하시면 되죠. 네. 몇 가지겠어? F1이랑 F3. 그러니까 얘를 지금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이게 뭐 한다고? 아니지. 두 그룹을 나눈다고요? 아니야. 자다께서 왜 이러는 거야? 아니야. F1이랑 F3만 먼저 배열을 한다고 치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같은 거잖아. 걸로 쳐요. 난 뭘로 하면 난 뭐 하면 된다고? 뽑기만 하면 된다고. 사시 뽑기만 하면 된다고. 뽑기만 하면 알아서 얘네들이 가져가는 거야. 맞아요. 나열을 할 때 같은 애들이라고 취급하는 거고 이건 나열이 아니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큰 거 F1 주고 작은 거 F3 주면 돼. 남은 F2랑 F4는요. 알아서 가겠지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 이거 찾아봐야겠지. 네. F1, F2 더해서 4인데 F1이 F3보다 크대요. 그럼 얘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좀 세야겠다. 그죠? 경우를 따져보면 F1이 3이고 F2가 1인 거, F1이 2인 거, F1이 1인 거 이렇게까지가 원래는 가능할 텐데 얘는 뭐 안 되겠지. 숫자가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얘부터 해보면 이거 F2는 어차피 의미 없어요. 그냥 막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니까. F1이 3인 경우에 잠깐만 반대잖아. F1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될 텐데 F1이 1인 경우면
F3에 넣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얘는 꽝이지. 네. 그럼 F1이 2인 경우면 F1이 2니까 F3이 1이면 돼요. F2는 2. 그래서 요경 F1이 2인 경우면 F3은 1 하나면 되고 뭐 F2는 아까 찾은 것처럼 2 이렇게 생긴 거니까 F4가 갈 수 있는데 아무 데나. 네 가지가 되겠죠. F1이 3이면 F3은 두 군데 갈 수 있고요. F2는 뭐 1로 정해져 있고요. F4는 지 마음대로 가겠죠. 그래서 경우가 8가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합쳐보면 총 12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요게 분모, 요게 분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써 여기다. 뭐라고? 내가 아빠요? 왜 나한테 그래? 그럼 두 번째 경우에서 F1, F3이 뭐예요? 2예요? 1이어도 되고 2이어도 되고 두 가지가 다 된다고. 짝기만 하면 된다며. 다음 페이지 갑니다. 6번. 점이 12개 있대요. 삼각형 만들 건데 넓이가 집합 S의 원소, 집합 S는 삼각형들을 모아놓은 거야. 걔네들 중에서 넓이가 2고 적어도 한 변이 좌표축에 평행한 삼각형일 때 얘가 직각삼각형일 확률. 복잡하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조건이고요. 얘가 내가 찾아야 될 확률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네요. 그죠? 그럼 결국 얘도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삼각형 몇 개인지. 드디어 정리가 끝났네. A의 개수랑 A 교집합 B의 개수를 찾으셔야 되는데 A의 개수부터 찾아보면 넓이가 2이면서 한 변이 축에 평행하대요. X축에 평행한 것부터 살펴보면 넓이가 2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가로 길이가 1이면 높이가 4여야 되거든요. 근데 높이가 4는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1 가지고는 안 되고요. 최소한 2는 돼야 되고요. 그래야 높이가 2인 녀석 이어가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밑변의 길이가 3인 것도 또 안 돼요. 높이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밑변의 길이가 2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 경우라고 치면 삼각형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삼각형 4개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래서 요 경우가 일단 이 변을 기준으로 해서 4개, 요 변을 기준으로 해서 또 4개. 근데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요 변이라고 쳐도 또 4개, 요렇게 생겼다고 쳐도 또 4개.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X축에 평행한 게 16개가 될 겁니다. 어차피 필요하니까 지금 미리 세는 김에 세볼까요? 비교 A X축에 평행한 녀석 중에 직각삼각형 몇 개 있어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직각삼각형 몇 개? 하나, 2개. 그러면 각각의 밑변마다 2개씩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A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야? 얘를 밑변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은 이렇게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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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직각삼각형 2개씩 있다고. 되죠? 그럼 Y축에 평행한 걸로 따지면 얘 볼까요? 이거 삼각형 몇 개? 저거 중에 얘를 밑변이라고 하면 4개.
삼각형은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죠? 그럼 요 밑변에 해당하는 게 세 개야. 이런 밑변을 몇 개 그을 수 있냐면 여기도 그을 수 있죠. 하나, 둘, 셋. 여기도 그을 수 있고 여기도 그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중에 직각삼각형은 요거 한 변에 해당하는 게 두 개씩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겹쳐요.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한 건데 직각삼각형은 x축에도 평행하고 y축에도 평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셌던 이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사실은 얘랑 겹치는 것의 개수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 직각삼각형이라고 센 건 이거 x축에 하나 평행하다고 치고 직각삼각형 센 건데 이건 y축에 평행한 녀석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복해서 셌을 거라고. 여기 지금 개수가 똑같잖아요. 우연히 똑같은 게 아니라고. 똑같은 걸 두 번 세는 거니까 당연히 두 번 빼면 안 되고요. 게다가 여기서도 겹치는 게 있었을 거라고. 이만큼은 겹쳤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2 곱하기 4를 한번 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PA를 따질 때. 왜요? 겹치는 게 있으니까. 아니면 아예 직각삼각형인 거랑 아닌 걸 따로 생각해. 직각삼각형이 겹친단 말이야. 이게 여기서 직각삼각형인 게 8개라고 나왔는데 이 8개는 X축에 평행하면서 직각삼각형인 거, Y축에 평행하면서 직각삼각형인 거 인데 여기서 직각인 거랑 여기서 직각인 거 겹친다고 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8개를 빼야 된다고. 아, 오케이. 그걸 두 번씩 셌을 때니까. 아, 오케이. 그죠? 그래서 결국에 분모에 들어가는 건 이 숫자고 분자에 들어가는 건 요 숫자일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만약에 이게 축에 평행하다는 이야기 없었으면 좀 다르게 생긴 직각삼각형들도 있거든요.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직각삼각형이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다행히 빼고 계산하면 되니까 조금은 손쉬워졌죠. 근데 못 먹은 거야. 소리탕. 저 하나만 궁금하고 찾아봐도 돼요? 네. 7번. 원수가 무슨 아, 탄산칼슘.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4 이하의 눈이 나온 걸 A, 6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배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할 때 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입니다. 가는 A 합집합 B가 6분의 5래요. 나는 서로 종속이래요. 종속은 그냥 독립 아니다 이런 뜻일 거야. 그죠? 일단 A는 확정 났잖아요. 그죠? A는 아예 집합으로 나오니까 4 이하의 눈이니까 이거 1, 2, 3, 4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물론 전체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에요. 또 쓸까? 그리고 B라는 사건은 6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배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B는 누구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n의 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집합이 6분의 5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합의 원소의 개수 자체가 5개여야 돼 그런 이야기니까 A의 원소 4개잖아요. B 때문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는 거야. 겹치는 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겹치는 게 있다 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5나 6 중에 한 놈이 들어가게 되더라 라는 거야.
n의 배수라고 해서 b라는 집합을 만들어 가지고 합집합을 만들었더니 원소가 5개래. 1, 2, 3, 4는 a 때문에 들어가는 거니까 b 때문에 하나가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5 아니면 6이 들어갔을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5나 6을 n의 배수다라고 해서 가져가려면 실제로 n이 5나 6의 약수여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n이 5든지 2든지 3일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4는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가능한지를 좀 일일이 살펴보셔야겠죠. 그래서 n이 5인 경우 생각해 보면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5개니까 합사건의 확률이 6분의 5인 거 됐고 둘이 서로 종속이네요. n이 5인 경우에 b는 이거 하나거든요. 그럼 a하고 b는 서로 종속이야? 그럼 독립이라고? 계산해봐야 돼요? 뭐 원래는 계산해봐야 되지만 보자마자 알 수 있잖아. a랑 b는 무슨 사이야 지금? 배반이잖아요. 대박. 배반 사건은 서로 종속이라니까? 다시 독립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상태는 PA가 0이 아니야. 아니지. 6분의 4잖아요. PB가 0이 아니야. 6분의 1이야. 0이 아니잖아요. PA 교 B는 0이야. 배반이니까 PA랑 PB를 곱한 게 PA 교 B랑 다르잖아요. 종속이야. A 사건이 일어나 버리면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빵으로 바뀐다고요. 배반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종속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종속이 맞아요. 얘는 되는 애야. 그래서 종속이다 그랬으니까. 그럼 n이 2일 때를 생각해 보면 2, 4, 6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독립인지 종속인지 살펴보시면 될 텐데 요 경우에 PA는 뭐 6분의 4로 정해져 있고 PB가 6분의 3 이렇게 생긴 거다. 그지? 그래서 PA 교 B를 찾을 건데 겹치는 거 1, 2, 3, 4하고 2, 4, 6하고 겹치는 게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얘네 둘이 곱하면 이해되니? 안 돼요. 되는 거 아니야? 얘랑 얘랑 둘이 곱하면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B는 서로 동네. 독립이야. PA랑 PB를 곱해서 교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는 버려야죠. 독립. 이거. 오케이. 세 번째로 3, 6이야. 3의 배수 그랬으니까 이 경우에도 PA는 6분의 4, PB는 6분의 2, PA 교 B는 얘하고 겹치는 거 3 하나 있어요. 그죠? 6분의 1입니다. 얘는 6분의 4고요.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 얘가 되는 거야? 안 돼요. No. 안 된다고?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독립이라고 종속이라고? 종속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야? 어렵네요. 아, 또 있는데? 6. 아. 6도 있잖아, 6. 그러네. 6도 될 수 있잖아. 6의 배수. 큰일 날 뻔했다. 얘는 독립이야, 종속이야? 종속. 종속이지. 5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교집합이 없잖아. 서로 배반이니까 당연히 종속입니다. 얘도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다 더하시면 14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준수야, 내가 레전드로 냈다. 더 없으면 뒤에 대표 기출 문제 2개 지금 풀어보세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엔 작전을 좀 세울 때 네.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 그랬으니까 7번을 던질 건데 3번 이상?
그러면 3번, 4번, 5번, 6번, 7번이거든? 많잖아. 네. 뒤집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죠. 여섯. 안 나오든지, 한 번 나오든지, 2번 나오든지. 근데 그것도 굉장히 귀찮긴 하겠다,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대. 6번. 그럼 저것도 뒤집으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경우를 찾아가지고 이제 뒤집는 게 방법은 될 수 있는데, 둘 중에 뭐로 할 건지를 정해야 돼. 뒤에 거. 뒤집어서 할 건지, 전공법으로 할 건지. 뒤집어서요. 뒤집어서? 네. 다른 사람들은 어때? 뭐가 좋을 것 뒤집어서 같아? 하면 어려워요. 전 그 전공법 뒤집어서가 좋아해요. 더 뒤집어서가 생각이 많을 쉬운데. 것 같은데. 네, 뒤집어서 하다 망했어. 그럼 그냥 돌파를 해버리면 3번 이상 나온다 그랬는데 연속한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총 7번을 던질 거거든. 네. 그러면 7번 다 나오면 다 연속이니까 됐고 6번도 다 되고 5번도 되거든. 네 번. 근데 4번부터는 약간 신경 써야 돼. 맞아. 연속한 게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앞면이 7번 나오거나 6번 나오거나 5번 나오는 건 무조건 오케이. 다 되는 거고. 앞면이 4번 나오는 건 약간 신경 써야 돼. 그리고 3번 나오는 것도 약간 신경 써야 돼. 근데 그럼 이거부터 일단 구해야 되잖아. 이 확률을 먼저 구하려면. 이 확률을 먼저 구하려면 이거 어떻게 구하냐? 7C7 2분의 1에 7 곱하기 2분의 1에 0. 그리고 더하고 근데 이런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앞면 나올 횟수 전체거든? 네. 어차피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이잖아? 이 반 자르면 얼마야? 이 위에 거 확률 다 하세요. 그럼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죠? 밑에 거 전체 2분의 1이고. 그럼 훅 잘라서 이 위에 전체 중에 4번 나올 건데 연속이 안 되는 것만 찾아서 빼면 되죠. 근데 왜 2분의 1이에요? 반반이니까. 앞면이 7번 나오는 거나 뒷면이 7번 나오는 거나 확률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확률이 똑같다고. 이렇게 둘이 확률이 똑같고 이렇게 둘이 확률이 똑같고 이렇게 둘이 확률이 똑같아. 그래서 가운데서 자르면 전체 절반이니까 2분의 1이야. 근데 이 중에 안 되는 게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좀 편하지 않겠냐는 거고. 3번 이상이면 얘도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걸 따로 구하긴 해야겠네. 에이씨 귀찮아. 이거 얼마야? 7C4에 2분의 1에 7제곱이네. 얼마지 계산하면? 35. 35? 그럼 이게 128분의 35래. 그럼 이 위에 있는 애는 128분의 64, 29? 이렇게 생겼나 보다. 그지? 그러니까 이거 셋이 더하면 이거라고. 여기 둘이 더하면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앞면이 5, 6, 7인 경우가 다 더하면 128분의 29다 그 얘기야. 그럼 앞면이 4번인 것 중에 이제 연속한 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앞면 4개, 뒷면 3개를 배열할 건데 연속하지 않는 경우는 누구밖에 없냐면 이렇게 이웃해서 오는 경우밖에 없어. 경우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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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앞면 4번, 뒷면 3번 나오는 그 경우 중에서 나 조건까지 만족하는 경우는 128분의 35에서 1 빼면 된다고. 한 가지 경우만 안 되는 거니까. 이웃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며 네가. 전체 경우가 128가지인 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게 128분의 35에서 128분의 1을 빼는 거잖아. 그지? 앞면 4번 나오는 것 중에 연속이 없는 경우가 한 가지 있어. 128분의 1 한 가지 있다고. 그거 빼면 연속한 게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앞면이 3번 나오는 경우는 앞면 3번에 뒷면 4번 나오는 경우 중에는 이거 이웃하지 않는 거를 찾아도 될 것 같은데 얘도
앞면 4번이고 뒷면 3개인데 얘네 셋이 이웃하지 않게 할 거야.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니까 어쩌면 돼? 사이사이 끼워 넣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도 기본적으로는 128분의 35인데 여기서 이웃하지 않는 거 빼는 거지. 앞면 4개는 이렇게 있고 아니지. 뒷면 4개가 이렇게 있고 앞면 3개를 끼워 넣을 건데 자리가 몇 개 있다? 5개 있다. 그 5개의 자리 중에서 3개 골라서 앞면 집어넣으면 이웃 안 하는 거지. 그럼 이 중에서 얘를 빼면 그러면 이웃한 게 있는 거지. 되죠? 그럼 얘랑 더하시면 답이 되겠죠. 여기는 왜 안 돼요? 어디? 3. 3 이거 했잖아. 이게 앞면 3개, 뒷면 4개인 경우. 2일 영어는 3번 이상이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될 수 있잖아요. 앞면이 응. 2번 나오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앞면이 나온 횟수는 0에서부터 7까지 이렇게 8가지 있을 수 있는데 3번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밑에는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거를 따로 구할 건데 5, 6, 7은 무조건 나 조건까지 자동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앞면이 5번, 6번, 7번 나오는 경우 다 더한 게 128분의 29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나 조건 굳이 생각할 거 없이 무조건 다 되는 거니까 저걸로 끝나는 거고 앞면이 4번 나오거나 3번 나오는 경우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앞면이 4번 나오는 것도 앞면 4번, 앞면 4번, 뒷면 3번 이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로 찾는 게 빠르다는 거야. 얘네 넷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뒷면 3개 깔아놓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건데 이 경우 하나밖에 없어. 4시4거든. 그러니까 이제 128분의 35에서 1을 빼는 거고 앞면이 3번, 뒷면이 4번 나오는 것도 이웃하지 않는 걸 찾아서 빼자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가 셀 때 그냥 경우 수 할 때 남자 3명, 여자 4명 이렇게 했을 때 남자끼리 이웃한 거, 남자끼리 아예 이웃하지 않은 거 이거는 셌지만 연속해서 이웃해는 남자가 있어. 그러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세기가 귀찮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아예 전체에서 이렇게 생긴 걸 빼면 뭐 얘도 있을 수 있고 얘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앞면이 다 떨어져 있는 거, 뒷면 4개에 사이사이에 앞면 끼워 넣는 거 5개 중에 3개 골라서 그거를 빼면 어쨌든 이웃한 게 생길 거다 그 얘기라고. 이거는 한계인 이유가 이미 3개를 놓고 4개는 내 자리에 4개를 두고 자리가 4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4시4인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누가요? 앞면이 3개. 그러니까 이거 뒷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3개 고르는 거라고. 아. 오케이? I got it. You got it?